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저 오늘 8월 21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좀 실망스러웠었던 오후장입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요. 양시장 1%대 상승 흐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형주 개별주 할 거 없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오늘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력에 의한 기술적인 상승장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거죠. 자, 하락을 주도했던 원전 그리고 조선 섹터에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장이었다. 오후장 들어서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좀 대형 쪽으로 몰려갔죠. 대형주라고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하나엔진 등 최근에 이제 하락 주도했던 원전 조선 섹터의 대형주들 이들로 이제 수급이 좀 몰려갔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은 오전장까지는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대형주의 이제 수급을 뺏기면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시장 관심이 다 몰리고 있는데 빤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입장을 보이겠죠. 절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9월 달에 하더라도 지금 미리 그 시그널을 줘서 시장을 과열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증시 상승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잡아두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월 합성 PMI 예비치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이제 드디어 좀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어요, 주간. 모두 매크로 일정이긴 하지만 이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예비치 합성이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산업 업황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월마트 실적 발표 함께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나오죠, 월마트 실적 발표는. 자, 조선 기자재 오늘 급반등 보이는데 일조를 했고 계속 관심. K 컨텐츠 이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개별 테마주들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연속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대형주들로 좀 뺏기면서. 자, 원전 관련주들 관심. 자, AI 기술기업 거품론으로 출발한 이제 미 증시의 하락 여파였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미 증시가 밑꼬리 형성하면서 좀 반등을 해줘서 그저께 우리 시장 모습이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 업종 지수를 보면은 반등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딱 전환선에 걸리면서 저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항대를 강하게 맞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물 소화를 해주는 거죠. 최근 하락 구간에서 생긴 좀 차트를 키워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갭으로 떨어진 자리니까 매물대가 없지만 여기는 봉이 형성된 자리잖아요. 그냥 거래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는데 딱 여기 매물대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 상승하고 눌릴 때 지지력을 66.7%, 3분의 2 가격을 보는데 하락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파동 나오고 반등을 약 3분의 1 지점에서 저항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한 모멘텀으로 V자로 가야 되지만 그게 조금 힘들다면 여기서 한 차례 눌렸다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 좀 있는 게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상승하는 듯 하다가 좀 밀려서 조정으로 끝나고 다음 주 되면 새로운 또 이슈가 발생을 하죠. 바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와닿지 않을까. 8월 25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경협 그리고 조선주
또 오늘 이제 되살아나는 원전주까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미증시에서는 주도주가 AI 기술 기업이었기 때문에 기술 기업 위주로 하락을 보인 거고, 우리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원전과 조선이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수 하락 역시 주도주였던 원전과 조선이 이끌었습니다. 하락을 주도했던 이제 원전과 조선주들이 오늘 급반등을 했는데요. 어저께부터 이제 흔적을 보였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전장까지는 개별 테마 시장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원전 조선 섹터에 포함된 주도주들, 이들이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이잖아요. 뭐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같은. 자, 그래서 시장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개별주들은 수급을 좀 뺏겼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약화되고 하락 전환까지 갔었던 이유인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죠. 보합권까지, 시초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기 위해서 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후 시장 흐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렸었던 이런 요인들,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자, 종목별로 보면 이제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최근 설명드린 대로 강세 보였는데 상승폭 반납, 상법 개정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다시 또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대신 이슈를 동반한 뜬금포 상승 종목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잖아요. 오전장은 상승장, 오후장은 하락장. 근데 이게 매물 소화의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들이 힘을 잃지 않고 수급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에 오늘은 좀 만족을 하고, 오늘 이후에 이제 시장 대응 종목 구성할 때 오늘의 움직임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면은 뭐 최근에 안 좋았다고 얘기했었던 종목들을 오늘은 다 좋다고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했죠.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매수 구간도 될 수 있다. 5%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또 하나오션을 좀 더 내려왔으면 모르겠어요. 10만원 이하권에 좀 유지가 됐으면 사볼 수 있는 여력이 됐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면 뭐 굳이 하나오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리엔탈 전공이나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 될 자리에서 못 보여줬어요. 그대로 좀 밀렸는데, 이제 내일 이후 장세에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데, 좀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나오션의 해상풍력 공급망 국산화 추진. 이게 그렇게 큰 뭐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이 웹툰 광고들 정말 자, 하나오션의 이제 이런 부분들, 뭐 해상풍력 공급망 이런 것들보다는 정상회담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요. D-4 4일 남았습니다. 경제사절단 15명 윤곽이 잡혔다. 반도체 조선 원전 총집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원전 뭐 반도체에 다들 뭐 끼어 있지만 가장 핫한 것은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조선주들의 또 한 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제공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그룹 회장들이 이제 경제사절단을 꾸미고 있는데, 자, HD 현대 수석 부회장, 하나에선 안 가나요? 그렇군요. 하나는 뭐 이미 그 사업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HD 그룹에서 가니까 조선 쪽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요게 크네요.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는다. 김 부회장은 현지에서 수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조선주의 모멘텀이 될 거고, 그래서 한화 엔진도 오늘 이제 급반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하나엔진 역시 지금 보유 중인데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사기에는 좀 의미가 좀 덜하고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 기저제 업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 이번에 좀 조정받을 때 아예 더 좀 화끈한 조정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수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지수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웹툰주가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웹툰주 얘기하기 전에 조선주와 함께 이제 경제사절단을 꾸몄으니까 원전주부터 보죠. 보성파워텍. 오랜만에 보성파워텍입니다. 갑자기 보성파워텍. 원전주들도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르기보다는 좀 새롭게 뜬금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해요. 뜬금없이 오른 게 이제 며칠 됐기 때문에 이제는 뜬금없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보성파워텍이 최근에 원전주로서 주도주 역할은 못했잖아요.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주도주였는데 시세 꺾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빠져나갔죠. 요즘에 그런 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진엔텍도 그렇고요. 수급이 들어왔다 다 빠져나갔잖아요. 똑같은 차트죠. 여기서 급등 6월달에 한 이후에 그대로 쭉 의미 없이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시장 영향입니다. 시장 영향. 그리고 시장 영향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이 실망감에 시장이 무너질 때 함께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고가권에서 거래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매수 거래지 매도 거래는 아니거든요. 매물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래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의 이 신호탄을 보여주면 빠르게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종목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죠. 자, 지금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이 미국 원전을 지어달라고 러브콜을 했어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이 최근에 공개된 합의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원전 1기 질 때마다 1조 원의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구입비를 내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돈을 빼가고 뒤에서 정부에서는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미국 뭐 하는 겁니까? 약간 너무 이제 미국의 이런 행보들이 물론 러브콜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1기에 1조 원의 이제 그 사용료를 지불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거 아닙니까? 1조 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원전 한 1기를 짓는데 체코 원전 사업비가 한 13조 원 정도라고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큰 거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10% 가량의 이제 자신들의 수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 지점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했는데 5만 원대까지인 건 너무 5만 원대까지 빠지는 건 너무 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가 어저께부터 들어오기 시작 그리고 오늘은 양봉까지도 전환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합의점을 찾은 거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새롭게 러브콜을 보내면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주가가 아마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 요 얘기가 나왔죠.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를 계기로 뭐 분쟁이 해결된 게 아니고 합의문을 통해서 1조 원을 빼갖고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좋은 내용이 된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미국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한전기술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원전주들 똑같죠. 아까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들이에요. 원전에서 대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딱 하나고 뭐 현대건설 정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이 영향력이 그렇게 간판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근데 이제 자 조금 전에 봤던 G2파워 차트 흐름
G2 파워는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오르비텍 똑같죠. 우진의 똑같죠. 한종기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대장주가 상승하면 이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저도 이번에는 원전주들 밸류체인에서 조금 내일 정도에 공략을 하면서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발맞춰서 매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타코미디어가 대장이 됐어요. 보성 파워텍과 비슷하죠. 좀 뜬금없이 이제 이 원래 컨텐츠 관련주의 대세는 스튜디오 미르였단 말이에요. 스튜디오 미르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세를 만들고 있었던 이제 K 컨텐츠인데 바닥에서 뜬금없이 이제 탑코 미디어가 이번에 상승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Y랩이라든지 바닥이잖아요. DNC 미디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렇게 큰 얘네는 반등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탑코 미디어가 뜬금포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추세 상승, 단기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까 이제 또 보여드렸었던 부분인데 일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작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이스펙 왕자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천할 신작 랭킹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상한가까지 급등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쭉 밀려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웹툰 관련 전반적으로 내렸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으로 28%도 말이 안 되지만 그 28%에서 11%까지 밀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 타코미디어가 밀려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형성된 것은 오늘 시장 영향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세력성 시세, 테마성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겁니다. 주도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스튜디오 미르는 지속적으로 이 캐대언 이슈는 계속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불거질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미스터 블루를 차트를 너무 지금 구조적으로 이쁘게 만들고 있어서 이번 주 내로 상승 흐름 또는 다음 주 중 2, 3일 안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사실 상승 흐름 나오다가 밀린 거예요. 좀 아쉬웠죠. 제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았는데 분명히 1950원 이상 돌파하면서 최근 고점 자리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복잡하다기보다는 어렵잖아요. 난해하잖아. 며칠 동안 이렇게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올린 거를 3일 동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낙폭에 대한 반발력으로 인해서 오르다 보니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좀 종목들이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을 잘못 때렸다가 여기서 급락한 다음에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묻어버릴 수 있어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죠. 그렇게 덮여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부각이 되게 되면 이제 남북 그리고 미국까지 해서 3자 정상회담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경협주까지도. 근데 지금 북한에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문제인데, 어쨌든 이들에 의한 합의가 나온다면, 합의점을 찾는다면 좋은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흐름 다음 주를 노리면서 이제 내일장까지 잘 준비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구독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전장에는 할 말이 많았다가 오후장에 할 말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장이었는데, 내일장도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내일장 어쨌든 좀 대응을 잘 해보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해야겠죠.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내일장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